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이번 주 5월 16일 날 한강 울트라 마라톤 관련해서 나가시는 참가자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번호하고 물품입니다. CP별 먹거리, 음식입니다. 음식 필수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회에서 입을 복장, 이거는 가도 끝이 없고 한번 퍼져도 남은 거리가 60, 70이라 겁이 나긴 할 텐데,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1km 쌓이다 보면 못할 것 같지만 다 완주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상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걷고 뛰고 다음 CP 보고 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100km의 완주의 순간이 도달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곱방입니다. 여기 또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또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이제 귀신 나오는 것 같아서 자주 오니까 적응은 되는 것 같은데, 제 얼굴은 잘 보이시죠? 주변에 있는 이 공원에 왔는데 여기가 맨날 이렇게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또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드림파크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명이 가로등 켜져 있어. 산책길처럼 있어서 오늘은 달리지 않고 여기 조금만 걸으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울트라 마라톤 이번 주 합니다. 이번 주 5월 16일 날 한강 울트라 마라톤 관련해서 나가시는 참가자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배번호하고 물품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 러너분들 이제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가보셨던 분들은 뭐 어차피 뭐 아실 거고, 배번호가 왜 집으로 안 오느냐? 현장 수령입니다. 현장 수령. 배번호와 기념품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작년이 한 번밖에 안 나가서 헷갈리긴 하는데, 작년에 17시 출발인데 16시쯤에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착한 상황에서 배번호 수령하고 물품 보관하고, 그래서 불이 나게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바로 출발을 거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대회장이 14시부터 문을 엽니다. 그래서 대회장은 장안평역에서 한 1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내려서 걸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예상은 15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15시에서 15시 30분? 작년에 좀 빠듯하게 도착했더니 수령하고 보관하고 옷 챙기고 세팅하고 하는 게 너무 정신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5시쯤 도착해서 현장에서 배번호 수령을 하는데, 신분증을 제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 영상이 아마 초반에 나올 텐데 좀 방연태다 하면서 제 배번호를 수령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거를 누가 대신 수령하진 않겠지.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물품도 거기서 기념품이나 이런 거 받고 물품 보관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차 끌고 오시는 분들, 멀리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주차장도 협소하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울트라 마라톤 하면서 느꼈던 건, 완주하고 목욕탕에서 씻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때 전철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영상 담지 않았는데 어지럽고 진이 나빠져서 구토 증상 때문에 중간에 전철에 내렸습니다. 몸에 힘이 많이 빠져 있었고 처음이었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힘들었는지 구토 증상도 심하게 올라와서 전철에서 내려서 한 2-30분 정도 잠깐 휴식하고 그리고 다시 갔던 것 같아. 이번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몸에 힘도 빠지고 어지럽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밤새 달린 거라 졸릴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전철 타고 오시거나 버스 타고 와서 훈련 마치고 근처에 또 목욕탕이 1km 정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러너들이 뭐 100km 안 돼 1km가 뭐
대수겠습니까? 그 가서 목욕도 하시고 아이싱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휴식을 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번호와 기념품은 현장에서 받는다. 집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며칠이야? 오늘 3일 전이니까 왜 안 오지 하고 이렇게 불안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보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빨리 올라가면 내일 바로 목요일날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CP별 먹거리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분들 그 100km 마라톤 이제 하실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로드 마라톤만 하셨던 분들은 뭘 먹고 달릴 수가 없잖아요. 배부르고 해서.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막 가는데요. 그 과하게 처음에는 먹지 않으시고 갈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 한 CP 하나 둘 세 개 한 30km 넘어서까지는 간단하게 좀 오물오물 하면서 입에다 잔뜩 넣고 또는 과일 같은 거 살짝 손에 들고 그리고 이동하거나 오이 같은 것도 작년에 나왔거든요. 들고서 이동하면서 조금 먹거나 간식류는 아마 그렇게 먹지 않을까 하는데 후반 되면 뛰는 시간보다 걷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퍼져가지고 상당히 짐 빠지니까 드시는 음식 진짜 든든하게 많이 드시고 천천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CP에서는 천천히 드시고 천천히 가되 주로에서는 가급적이면 조깅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해보고 나의 조깅은 어디까지다? 다음 CP까지다. 가도 끝이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닝에서는 CP마다의 종소리 듣고 가느라고 내가 강아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울트라 마라톤에서는 종소리 들리지 않지만 CP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밝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기분 좋게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저거 챙겨주시니까 아 거기 가서 조금 쉬자. 그러니까 걸어도 되는데 가급적 조깅 한번 해보자. 나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다? CP다. CP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CP 도장 깨기로 가겠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올라왔더라고. CP별로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CP가 딱 10km에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 CP가 12km 지점 아마 10km 부근에 뚝섬에서 그 드론 쇼인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공지가 우회 경로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부근은 가급적이면 빨리 저는 통과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더 붐비기 전에 정신없으니까 빨리 통과를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페이스 맞춰서 움직일 것 같긴 하고 그래서 12km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보면 공지는 제가 한번 요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할 텐데 다 보셨을 거예요. 빵하고 과일하고 식혜 있다. 이온 음료, 콜라, 생수 이렇게 해서 그 CP별로 먹는 음식을 쭉 놨는데 초반에는 배가 뭐 고프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밥 먹고 대부분 오셨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과일 두 번째 CP는 19kg에 김 주먹밥 요건 맛있지. 세 번째 CP에는 떡하고 수박 와채 네 번째 CP는 빵하고 과일 그리고 50kg 반환점에서는 국밥 준다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째 CP, 세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커피도 있습니다. 이온 음료는 거의 다 있고 생수 다 있고 콜라도 거의 다 있는데 커피가 처음 그리고 두 번째 CP 그리고 40kg, 50kg 이렇게 있네요. 커피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커피는 초반에 먹지는 않았고 후반전 때 피곤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물하고 이온 음료 쪽을 조금 먹었던 것 같고 그렇게 먹으면서 가면 됐고 같고 국밥 먹으면서 여러분들 핸드폰도 충전하실 분 하시고 저처럼 이제 카메라 들고 가시는 분 카메라 충전도 좀 하고 가미는 제게 265 정도인데 작년에 배터리가 그렇게 앵꼬나고 그러진 않았는데요. 50% CP 지점 그 반환점 가서는 양말 하나 들고 가서 양말 바로 교체하거든요.
그러면서 배터리도 교체하고 배터리 충전하고 국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하나 먹고 이온 음료 하나 몸에 담고 그러고 옵니다. 콜라는 소프트 플라스크에 담으면 사실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이온 음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6번째 CP에서 미숫가루, 나머지 음료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생수, 이온 음료, 콜라, 커피 이런 거는 거의 다 있는데 미숫가루 무조건 먹어야 된다. 맛있잖아요. 미숫가루, 과일, 그 다음 7번째가 빵, 과일, 8번째가 누룽지 드셔야 됩니다. 누룽지, 과일, 사탕하고 과일은 들고 갈 수 있는 거는 주머니에 넣고 가셔요. 처음도 그렇습니다. 50km 전에서도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건 넣고 가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9번째는 절편 과일인데 여기는 먹을 수가 없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과일 조금 먹고 이온 음료만 계속 때려 먹은 것 같아. 콜라랑 진이 빠져가지고 뭐 절편 죄송하지만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CP 100km 완주 다 하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국밥이었나 떡국이었나 하여튼 뭐 줬는데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국물 종류 줬는데 요번에는 봤더니 샌드위치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게, 저는 이제 완주하는 그 곳에 와이프가 미리 와 있는다고 했기 때문에 와이프 만나서 바로 목욕탕 가서 씻고 바로 집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밥을 주는 것보다 샌드위치를 주면 요거 좀 들고 갈까? 싸주시는 건가? 뭐 들고 가나 그건 모르겠는데, 뭐 샌드위치 주시면 뭐 열심히 입에 구겨 놓고 바로 목욕탕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은, 저는 사실은 파워젤을 30kg, 60kg, 한 80kg 이렇게 3개 정도만 들고 갈 것 같고요. 쥐방지제를 갖고 달렸는데 마라톤 할 때 쥐는 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사실은 빠르게 달린 게 아니라 걸으면서 달릴 거기 때문에 쥐방지 크래프톤을 들고 뛸 필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에너지젤은 3개 정도 들고 뛸 거고, CP별로 보급 내용이 다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건 5kg, 15kg, 그러니까 10kg마다는 음식을 주니까 5kg, 15kg, 25kg, 35kg 이런 식으로, 혹시 뭐 간식 또는 저는 저번에 이제 오징어하고 젤리 이런 걸 가져가긴 했는데, 젤리는 너무 너무 달긴 달아서 오징어는 괜찮긴 한데, 아니면 뭐 양갱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그 정도에 대한 음식만 조금 준비하실 뿐이지, 너무 많이 준비하면 무겁습니다. 무거워.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CP에서 든든히 먹고 갈 생각인데, 10kg, 20kg, 30kg CP까지는 아마 빠른 페이스로, 페이스가 빠른 건 아니지, 빨리 지나갈 것 같고, 4번째 CP부터는 잔뜩 먹고 반환점에서 또 잔뜩 먹고, 60, 70, 80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 CP만 바라보고 갈 것 같아서, CP 도착하면 입에 구겨 놓고 음료수 먹고 물 먹고 콜라 한 잔 먹은 다음에 다시 출발할 물이나 이온 음료 담아서 꽂아 놓고, 그 다음에 음식을 계속 먹다가 과일이나 사탕을 주머니에 담고 이동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급은 잘 나오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만원짜리 대회인데 먹는 게 내가 봤을 때 한 3, 4만원어치는 먹지 않을까? 그러면 뭐가 남는 거지? 아무튼 저는 맛있게 많이 먹을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갈 때 집에서 출발할 때 밥 2공기 먹고 가는데 그래도 배고파요. 여러분 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CP에서 나오는 음식을 꼭 숙지하셔서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고 새벽 되면 피곤하니까 커피가 있으니까요. 커피도 드시고 미숫가루 맛있게 드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은 그 필수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 보겠습니다. 필수 장비. 지금 공지는 다 올라와서 또 이것도 띄워드릴 것 같은데요. 러닝화
러닝화를 신어야 된다. 저는 트레일 러닝화 신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50km 야간 훈련하고 나서 발에, 그러니까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종아리하고 허벅지에 그 트레일 러닝화이다 보니까 제가 힘을 줘서 계속 달렸나 봐요. 그래서 데미지가 확실히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급히 러닝화, 조깅화를 샀습니다. 쿠션화. 그거 하나 샀고, 그 신발을 길들이기 위해서 제가 뭐 인스타나 이런 쪽에 올리긴 했는데, 급히 주말에 연속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그 러닝화를 신고 트레일 러닝을 했습니다. 빨리 길들이려고. 도봉산도 막 달려서 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근데 요거를 하나 준비했고, 여러분들도 러닝화 준비하시는데 조금 빠르게 가실 분, 본인이 편한 거, 제일 오래 신어도 불편하지 않은 거 신으시는 게 가장 좋고, 나는 한 10시간을 신어도 불편하지 않아, 걸을 때도 좋고 뛸 때도 좋은 게 나는 카보나야 하는 분은 가벼우니까 카보나 신는 것도 뭐 본인 선택이신데, 가급적 추천하는 건 연속적으로 논스톱 쭉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80-90% 이상은 무조건 걸을 겁니다. 안 걷는 분은 입상권자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걷는다고 하면 사실 그 카보나는 발목이 많이 아픕니다. 발목이 많이 아프니까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카보나보다는 조금 천천히 한 630, 700, 730 뭐 더 늦게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빨리 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600에서 730 여기 사이로 갈 건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카보나를 신을 페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편한 신발, 오래 신고 걷고 달릴 수 있는 러닝화를 신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러닝화를 꼭 신으셔야 되고, 배낭이 필수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배낭은 왜 그러냐면, 뭐 필수 장비를 집어 넣고도 다녀야 되고,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물통도 넣어야 되고, 그 응급 키트나 이런 것도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바람막이도 넣어야 되니까 그거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저는 물통 같은 경우는 소프트 플라스크를 하나 가져갑니다. 아마 작년에는 하나 정도만 가져갔던 것 같은데, 올해도 하나만 가져갈 것 같아요. 2개까지는 굳이 필요가 그렇게는 없는데, 소프트 플라스크 500ml 하나 가져갔었고, CP 도착하면 가자마자 물이나 이온 음료를 한 2-5번 먹고, 그 다음에 음식 먹고, 그 다음 다시 출발하려고 다시 거기다 물 담아서 꽂아놓고 갔는데, 500ml 정도면 솔직히 10km는 우리가 갈 수는 있잖아. 버틸 수 있잖아. 너무 힘들어도. 근데 10km마다 그 500ml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먹으면서 소변 나오면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던 곳에 화장실에서 일을 좀 보고 그렇게 갔으니까, 소프트 플라스크를 활용해서 사실은 물을 담고 물도 먹고 그걸로 다 해결을 했는데, 필수 장비에 지금 물컵이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로드 마라톤처럼 그 종이컵이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 드시고 하려면 컵이 필요해. 그거를 소프트 플라스크를 컵처럼 활용해서 사실은 저는 썼는데, 필수 장비가 돼 있으니까 혹시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안 되시니까, 저도 사실 트레일 러닝을 하니까 그 말랑말랑한 컵이 있어요. 인터넷 주문하셔도 되긴 하는데, 데카트론에서 저는 한 6,000원 정도인가에 샀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프트 플라스크 같은 말랑말랑한 재질이라 구겨가지고 등 뒤에 배낭 백에 넣어 놓을 거고, 실제 사용은 안 할 겁니다. 사용은 소프트 플라스크로 물 담아 먹고 그걸로 담고 다 사용할 거고, 필수 장비니까 등 뒤에 배낭에 넣어 놓고 갈 거다. 다음은 방풍 자켓. 저는 반팔 입고서 달릴 건데, 왜 반팔 입고 달리냐면, 싱글렛 입고 달리면 가방, 러닝 베스트 가방 어깨 부분이 굉장히 쓸릴 수 있습니다. 쓸릴 수 있기 때문에 반팔을 입고 거기에 러닝 베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람막이는 사실은 바로 입고 뛰진 않을 거고요. 그날 예상되는 기온이 30도? 한 27, 8도 정도 될 것 같고, 5시부터 스타트 하는데 새벽은 16도라고 나온 것 같긴 한데, 강바람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한 10도 정도 전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 더운 날씨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은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엄청 추웠어. 비 쫄딱 맞고.
근데 바람막이 없어서 어더더더더 떨었는데, 어쨌든 바람막이 진짜 얇은 거 하나를 저는 배낭 백에 넣을 거고, 그 바람막이 하나 넣고, 얇은 거 하나 넣고 갈 생각이고, 휴대폰은 필수로 돼 있어요. 휴대폰, 그 헤드랜턴이나 휴대용 랜턴, 전멸등이 있는데, 랜턴은 저는 헤드랜턴을 가져갈 건데, 헤드랜턴은 사실 머리에다가 해서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는 모자도 쓰고 막 달리고 해서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후반전 되면 머리에 모자 쓰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짜증나. 아파. 막 머리가 막 진 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도 모자를 벗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모자는 쓸 건데, 후반전 되면 모자를 백에 아마 배낭에 넣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머리에다 뭐를 지며 맨다? 그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요번에 제가 울트라 훈련할 때 보시면 목에다가 살짝 제가 감았거든요. 대부분 괜찮은 지점까지는 그 배낭에 넣고 헤드랜턴은 가지고 그냥 달릴 거고, 반환할 때 작년에 아주 암흑지대가 있었어요. 양평 쪽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 아까 거기 우리 여기 공원 초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깜깜한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 나오면 랜턴을 쓰긴 쓸 겁니다. 그때는 손에다 들고서 쓰던지, 아니면 목에다가 약간 감고 목걸이처럼 강아지 목걸이처럼 그렇게 하고 달리던지. 근데 머리에는 무조건 안 한다. 그래서 랜턴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집에 휴대용 랜턴이 있으면, 여기는 트레일러닝처럼 몇 루멘, 뭐 4,000 루멘 뭐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집에 있는 휴대용 랜턴 가져오셔도 가벼운 걸로, 무거운 거 말고. 어쨌든 무게는 무조건 가벼워야 됩니다. 울트라는 무거우면 그 100km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가장 가벼운 걸로 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해서 랜턴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깜빡이는 무조건 갖고 오셔야 됩니다. 깜빡이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를 나가는 겁니다. 한강 울트라가 장점이 뭐냐면, 자전거 도로로 해서 양평까지 갔다 오는 거라 안전하긴 안전합니다. 위험하진 않는데, 여러분 새벽에 지난 그 50km 얼마 전에 훈련할 때도 그런데요, 자전거가 막 다녀요. 자전거가 쌩쌩 달립니다. 한두 번 계속 달린 건 아니지, 나처럼 한낮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 깜빡이 등은 안 하고 가면, 원래 이제 규정은 앞뒤에 깜빡이를 하나씩 달고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쨌든 깜빡이를 안 하면 내 위치가 안 보이니까 자전거와 부닥치거나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깜빡이는 꼭 준비하셔서 달고 달리시면 되고, 경광봉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광봉이 필수는 아닙니다. 경광봉 필요하시고 그게 멋있어 보이면 저기 뭐 다이소 가시면 있으니까 거기 거 쓰시면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자전거에 다는 깜빡이를 일부러 샀습니다. 나중에 자전거 탈 때도 쓰려고 그 자전거 휴대용처럼 이제 다 탈부착 가능한 깜빡이를 샀고, 그거를 지금 배낭에 메고 달리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저번에 이제 저 50km 훈련할 때 선배님이 사왔던 건 데카트론인가? 거기서 10,000원 정도의 동그란 깜빡인데 20시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카트론이 좋은 것 같아. 그 소프트 플라스크처럼 그 종이컵 대용으로 쓰는 컵도 거기 말랑말랑하게 싸게 팔고, 깜빡이도 팔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필수 장비는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 외에 이제 필수 장비는 다 끝났고, 있으면 좋을 만한 거 장비가 이제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저는 얇은 장갑 하나, 제 마라톤 뛸 때 보시면 검은색에 손가락 잘라놓은 거 있거든요. 원래는 손가락 다 있는 건데 손가락 두세 개는 앞에 잘라놨어. 카메라도 만져야 되고 물컵도 잡아야 되니까 그 장갑 하나 가져갈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편의에 의해서 쓰다가 버리실지 지금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더운데 가다가 보면은 한 저녁 10시 11시부터 살살 쌀랑해져. 그러면 좀 걷기 시작하면 추워. 그럼 걸으면 춥기 때문에 바람막이 가져가잖아. 근데 손가락도 춥다고, 손등도 춥고. 그러면 장갑이 초반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야간에 필요하더라고요. 손이 오도도도도 떨려. 그래서 장갑을 하나 전 준비할 거고, 서바이버 블랭켓은 권장인데
저는 안 가져가시면서 저는 바람막이만 준비할 거다. 응급키트는 저는 가져갑니다. 응급키트를 뭘 가져가느냐, 허벅지가 쓸리고 겨드랑이 쓸리기 십상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2, 30, 40 요 정도 뛰어서 난 뭐 젖꼭지도 안 쓸리고 겨드랑이도 안 쓸리고 허벅지도 안 쓸려, 괜찮아, 그러고 나가셨다가 이제 낭패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내가 이야기 드렸나? CP 7번째인가 그쯤에서 어떤 분이 바세린을 막 찾아요. 막 허벅지 다 쓸렸다고. 그 CP에 바세린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반에 있었는데 후반에는 그 CP는 없었어. 그렇게 되면은 그 다 쓸린 상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후시딘 용량 좀 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 후시딘을 바세린처럼 바를 거라서 후시딘 하나 준비할 거고, 개인적으로 진통제, 타이레놀, 소염제 성분 없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한 2개에서 3개 정도 가져갈 것 같고, 알레르기,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코감기 알레르기 약이 있어요. 그거 2개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밴드 같은 거, 데이밴드는 한 2개 정도 가져갈 것 같고, 그리고 가다가 이거는 이번에 50km 훈련할 때도 챙겨가긴 했는데, 물집이 찰 수 있어요. 물집이 생기면 걷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신경 쓰이고, 물집을 터뜨릴 수 있는, 저는 바늘하고 실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다시 정리하면, 물집 터뜨릴 바늘하고 실, 그리고 후시딘,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같은 거 한 2-3알 정도, 그리고 식염포도당 가져갈 거고, 지금 약 종류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밴드는 아까 물집 터뜨리거나 까지거나 이런 데가 있으면, 쓸리거나 있는 데가 있으면 붙일 거고, 요 정도만 가져갈 거고, 나머지는 좀 고민해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드시는 약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좀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은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 기호식품 가져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뭐 5kg마다 드실 거, 뭐 5kg, 15kg, 25kg 이럴 때 CP 없는 곳에 드실 거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파워젤, 저는 파워젤 3개 정도만 들고 갈 거고, 시계는 당연히 가져갈 거고, 보조 배터리는 큰 거는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안 돼서 저는 5000A 하나 정도만 가져갈 생각입니다. 5000A 하나 정도면 핸드폰 충전 한번 완충할 수 있는 정도라, 이번에 음악 듣고 달릴 것 같진 않아서 5000A 하나 정도면 조금 돌려서 하면 카메라 촬영도 되고, 뭐 시계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건 이야기 나오는데, 수건은 땀이 많으신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굳이 수건은 저는 안 가져가고, 오히려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 양치하에 치약하고 칫솔? 휴대용으로 하나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 막 다 먹고 후반전 올 때 너무 졸리고 막 입 치아가 좀 답답하고 입 텁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약간 양치 할 생각이라 휴대용 칫솔 얇은 거 하나,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갈 생각이고, 수건까지는 굳이 가져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 안 가져갑니다. 선글라스가 해가 지고 해가 뜰 때 햇빛이 강하긴 강한데, 그 두 순간을 위해서 가져가면 짐이야, 짐. 그래서 굳이 선글라스는 안 가져갈 것 같은데, 요것도 지금 말한 것도 뭐 대회 전날이나 당일날 고민해서 또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생각은 안 가져갈 생각이고, 테이핑 권장 이쪽 내용 나와 있는데요. 테이핑은 할 겁니다. 매번 하고 달리기 때문에 무릎 쪽에 테이핑, 그리고 쓸개건 관련된 그 테이핑 하고 갈 거고, 이야기 드릴 것은 무릎 보호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무릎 보호대는 추천하지 않고 차라리 테이핑을 추천합니다. 보호대가 좀 필요하다면 가방에 넣어놨다가 전반전 말고 후반전에 이렇게 하시거나 하는 건데, 그게 테이핑보다는 무릎 보호대가 아무래도 습하고 땀나고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굳이 뭐 테이핑이 더 낫지 않나? 근데 뭐 그건 기호니까요, 권장이고, 하실 분 하고 안 하실 분 안 하는 건데, 저는 테이핑은 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필수 장비하고 권장 장비까지 이야기 드렸고 다음 이야기 또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대회에서 입을 복장. 지금 오늘은 레디샷을 아직 찍지는 않았는데 집에 이제 돌아가서 물품 조금 정리해보고 그거를 찍으면 여기다가 영상에 띄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에는 반팔티 아까 입는다고 말씀드렸고, 반팔티 입는 이유는 싱글렛 안 입고 반팔티 입는 이유는 그 트레일 러닝 베스트가 계속 쓸립니다. 쓸리기 때문에 싱글렛은 로드 마라톤 때 거의 많이 쓰시고 뭐 울트라 때도 입긴 입으시는데 어깨가 쓸리지 않고 괜찮다 하면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싱글렛 입을까 반팔 입을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반팔 쪽으로 좀 기울인 상태고요. 반팔에 바지는 하프 타이즈. 고민이 뭐냐면 하프 타이즈를 입을까 3인치 쇼츠 입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슬림 현상만 없으면 솔직히 3인치 쇼츠 입고 싶습니다. 시원하고 그 다리에 압박 주지 않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허벅지 슬림이 전 좀 심해서 후시디는 아무리 짜서 바른다고 해도 50kg, 60kg 넘어가서는 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이면서 달릴 바에는 차라리 그냥 하프 타이즈 그냥 편안하게 대회 때 입던 거 그거 입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하프 타이즈를 입어도 안에 또 이너가 저번에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님 있으신데 이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는데요. 결론은 하프 타이즈를 해도 허벅지가 안 쓸리는 거지 사터가운 쪽은 또 습해서 쓸릴 수 있어요. 오래 걷고 뛰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제 후시딘, 저는 이제 갖고 가서 아예 바르고 다닐 거라서 그렇게 좀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양말은 발가락 양말 매번 신고 장거리 했던 양말을 신고 달릴 겁니다. 그리고 50km 반환점에서 상황 봐서 양말 갈아 신을 건데, 갈아 신을 때도 저는 발가락 양말을 준비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저는 발가락 양말이 잘 맞기 때문에 그거 신는 거지 추천한다는 게 아닙니다. 양말 뭐 도톰하고 폭신한 거 신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기호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한 무릎 테이핑을 할 것 같고, 또 시계 차고 소프트 플라스크 가져갈 거고, 뒤에 러닝백 뒷부분에는 바람막이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그 새벽에 저녁에 안 써도 춥기 때문에 안 쓴다고 하면 감사한 거지 뛰고 있다는 거고, 조금씩 걷기 시작하면 막 추워지거든. 그러면 이제 바람막이 굴뚝같이 생각날 거야. 그거 막 입고 싶어서. 그래서 작년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일단 두고 갈 겁니다. 지퍼백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는데 조그만 지퍼백을 여러 장 준비해서 하나는 뭐 응급 키트 같은 거 하나 담으시고, 하나는 또 전자제품, 예를 들어서 배터리 충전할 그 보조 배터리라던가 보조 배터리하고 핸드폰 연결할 긴 선, 짧은 선보단 긴 선, 그러니까 옆에다가 꽂고 핸드폰을 꽂고 이렇게 달릴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긴 선 있으시면 연결잭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촬영 장비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런 것도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하나 묶어서 그 지퍼백에 하나 넣고 응급키트 하나 묶어서 놓고, 그리고 화장실을 사실은 일을 보고 대부분 로드마라톤 나가는데 울트라도 그렇긴 할 텐데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오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만 지퍼백에 휴지 또는 그 물티슈 같은 거 음식점에서 그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얇은 거 한두 개 이제 챙겨 놓으셨다가 그런 거 가져가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담는 거 하나. 지퍼백을 저는 많이 써서 거기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등짐에 넣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달리다 보면 제 몸에서 땀이 나서 그 러닝베스트가 땀에 젖어서 그 습기가 안에 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 지퍼백 같은 걸 싸매지 않고 나가면 다 젖는 거지. 전부 다 젖어버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뭐 배터리 다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오늘부터 지퍼백에 뭘 가져갈 건지
빼서 하나씩 동봉해보고 그거를 그대로 지퍼백 하나 둘 셋 넷 해놓은 상태로 등짐에 놓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는 안 낄 거고 모자는 쓰고 갈 건데 야간에 좀 머리가 답답하고 힘들면 등 쪽으로 모자도 벗을 거다.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입고 달릴 거고요. 저는 가방을 가져가니까 가방에 이제 대회 끝나고 나서 목욕탕을 갔다가 갈아입을 속옷, 바지, 티, 뭐 그 정도? 대회 나가신 것처럼 짐 가져오셔서 보관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 귀중품은 굳이 가져오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덧 말한 지 또 20분이 넘어가고 있어. 말이 이렇게 많지? 자, 이제 11시 반이 다 돼가고 있어. 이제는 이제 천천히 걸어서 이제 돌아갈 건데요. 지난번에 갔던 그 우이천 장소가 아니라 이번에 장소는 장안평역 근처에 수변공원, 장안 수변공원인가? 처음 가봅니다, 저도.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사실은 어딘지 몰라서 뭐 울트라 나오시는 분들 같이 인사하고 화이팅하고 기회 되면 다 같이 화이팅하면서 단체 사진도 또 찍고 인사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 위치 그 도면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어디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나서 인사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 3시쯤에 도착을 하면 배번호 수령하고 그 다음에 그 장비 세팅 옷 다 입고 그 다음 그 짐보관할 가방에 그 다 넣고 그렇게 해서 짐보관하고 그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 상태로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막 10,000명, 20,000명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0명 좀 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회 진행자분들 하면 한 2,000명 조금 안 되실 것 같은데 그 누가 어디 있고 한지 다 보여 어차피. 그래서 저는 그 대회 출발 라인에 아마 작년도 풍선이 있었거든요. 노란색 풍선으로 해서 출발 그 스타트 라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 부근에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있지 않을까? 아니면 커피 먹거나. 그래서 혹시 저를 만나게 되면 거기서 같이 만나서 화이팅도 하고 또 만나면 이제 제가 또 이제 카메라를 갑자기 막 들이댑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은 어색하게 도망가지 마시고 조금 말도 해보시고 저를 혹시 만나서 인터뷰하게 되면 뭐 하고 싶으신 말들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그거 담아서 또 영상에 남기면 좋은 추억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곳에 제가 위치해서 주둔지처럼 또 있을 건데 그 위치를 어디로 해야 될지 아직 저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대회장 가보고 짐 보관하고 나서 다 세팅 끝나면 그 풍선 있는 근처에 아마 계속 사람들 만나려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인분들도 같이 나가고 같이 뛰는 그 멤버들도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있을 것 같고 거기서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같이 인사하고 반갑게 화이팅하고 여러 명 모였다면 다 같이 뭐 단체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뭐 그렇게 또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 제가 이제 지병이 있잖아요. 콩파 신장 그 병이 있어서 병원을 3개월마다 가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 병원 가는 날이야. 대회 날인데. 그래서 금요일 점심까지만 먹고 금식입니다. 저녁은 금식이고 다음날 피검사하고 해야 돼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병원 가서 피검사하고 하고 오면 오전 11시쯤 될 것 같고 그리고 밥 먹고 준비하고서 저희 집에서 대회장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은데 1시쯤 나가면 3시 정도 도착. 그러면 저는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몸 그게 피곤함이 괜찮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긴장감과 부담감 좀 덜한 게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그게 큰 경험이 돼서 페이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달릴 건지 어떻게 걸을 건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걱정보다는 사실은 기분이 좀 좋습니다. 1박 2일 야경 볼 겸 야간에 나만의 그 조용한 순간, 그 순간은 다시 없잖아요. 이거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간다 생각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되게 지금 설레고 있는 중입니다. 오후 5시부터 출발하는 저의 1박 2일 무박 2일이구나. 무박 한강 울트라 마라톤이고, 가다 보면 10시쯤 10시 11시쯤이면 팔당댐을 지나가고 있을 거고, 양평 진입해서. 그러면 옆에 그 강소리, 뭐 하늘의 별 이런 거 보면서 쭉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밥 먹고 돌아오면서 이것도 내가 왜 뛰었을까 후회도 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걷다 보면 어느덧 70km 와 있을 거고, 살짝 뛰다가 걷다가 또 다음 CP 가자 하다 보면 8, 90km인데 80km 아마 부근 오시면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롯데월드, 그 롯데타워지, 거기가 보이는 아마 그 부근일 거예요. 뚝섬 쪽이나 자양 쪽 80에서 90km 80km 부근, 그 부근일 거야. 그러면 이제 동이 틉니다. 동이 트면 울컥거리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 울컥거린다고. 그러게 또 가다 보면 90km 정도 넘어가면 서울숲인가 아마 지나가선가 90km일 건데, 난 그때가 거기가 서울숲인지도 몰랐어. 그냥 가다가 알았지. 나중에 찾아볼까 그러더라고. 그러면 다 왔습니다. 다 왔고, 100km라는 거리를 달린다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달리지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계속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달리다 걷다 조금 쉬었다 다시 달리다 걷다 쉬었다. 마라톤처럼 빠른 속력으로 빨리 완주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도 끝이 없고 한번 퍼져도 남은 거리가 60, 70이라 겁이 나긴 할 텐데,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1km 쌓이다 보면 못할 것 같지만 다 완주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상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걷고 뛰고 다음 CP 보고 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100km의 완주의 순간이 도달될 겁니다. 한강 울트라 마라톤 때 만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선에서 열심히 말씀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